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고요. 아직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긴 한데 아마 중간고사 다 안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또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고 혹시 오늘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네, 보고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so 오늘 7장 이제 시작할 건데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 관련해서 여러분 몇 번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다 못 드렸어요. 오늘까지였어서. 그래서 오늘 이거 6장 리뷰하고 그 프리 과정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마 배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니까 뭐 점수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정의를 내렸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들에서 풀지 못했던 어떤 매핑 관계가 매우 어려운 문제, 매핑 관계가 너무 컴플렉스해서 더 이상 기존의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풀지 못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딥하게 깊게 쌓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현대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딥러닝이 2012년도에 기점으로 기존에 2011년도까지 SVM 기반으로 하던 방법들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고 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2012년도 논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CNN을 배우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CNN, 컨볼루션 뉴럴넷을 가기 위해 이러한 컨볼루션 뉴럴넷을 이해하기 위해서 뉴럴넷이라는 것부터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뉴럴넷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걸 이해를 했어야 되고 퍼셉트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브레인을 모방하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 사람의 뇌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뉴런을 모방하는 모델 하나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싱글 레이어의 퍼셉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멀티플 인풋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러너블한 웨이트 펑션 W1, W2 뭐 이런 식으로 러너블한 웨이트 펑션이 곱해져서 서메이션이 되고 그거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논리어 액티브 펑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최종적인 퍼셉트론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한 개의 뉴런을 모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퍼셉트론을 다층,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또는 멀티플로 쌓아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모델들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매핑 펑션을 어떠한 우리의 매핑 펑션을 매우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레 퍼셉트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존의 인풋 벡터 xd라는 인풋 벡터를 포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하면 우리가 매핑 펑션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는데 뭐 시그모이드 펑션도 있고 이때 이러한 싱글레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리니어 케이스는 잘 분별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니어 케이스, 즉 아주 간단한 XOR 문제라도 이러한 논리니어 케이스에선 더 이상 싱글레 퍼셉트론은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증명이 되었고 이 XOR 게이트가 아주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멀티레 퍼셉트론을 가능하게 한 시작하게 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멀티레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니어 매핑 펑션도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이게 멀티레어 퍼셉트론 또는 MLP의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니어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들의 리니어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 계층의 히든 레이어들을 쌓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런 각각의 하나가 이제 노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노드 하나를 구성하는 아웃풋들은 이러한 멀티플 러너블 파라미터 W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1x3 매트릭스로 계산됐던 리니어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좀 더 파라미터 개수를 늘림으로써 우리의 매핑 펑션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때 이 X를 인풋 레이어, 아웃풋을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중간에 존재하는 노드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케이스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고, 그래서 이제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든지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든지 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두 개라서 투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든지 러너블 파라미터가 세 개니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뉴럴 레프렌테이션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인풋 xn이라는 게 있고 아웃풋 fwxn이 있을 때 이 w를 구성하는 수많은 파라미터 w, i, j를 학습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머신러닝 학습의 목표인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얘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기존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들과 다르게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뉴럴넷의 히든 레이어들마다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하는 논리니어리티를 줄 수 있는 펑션을 곱해줌으로써,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겠죠? 네트워크자, 이 뉴럴 네트워크가 논리니어한 특성들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면 얘는 다시 한번 리니어 클래스파이어가 됨으로써 제한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결과론적으로 렐류라고 하는, 즉 이렇게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리니어고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제로인, 렐류라는 게 이제 굿 디폴트 초이스가 되고, 현존하는 대다수의 방법들은 저 렐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렐류나 리퀴드 렐류 같이 렐류의 임프로드 버전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얘기도 했고, 이제 이러한 뉴럴넷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 뉴럴넷을 설계를 했고, 이 뉴럴넷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 웨이트값 W를 학습한다라는 거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어떠한 포문을 돌면서 또는 어떠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우리의 파라미터가 previous 파라미터가 어떤 로스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아내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었습니다. 그쵸? 여기 다 우리 챕터 렉처 3에서부터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단순 뉴럴넷에 적용하려고 봤더니 이 모든 파라미터, 이 WIJ가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스를 미분하는 값, 즉 로스 그레디언트를 각각의 W에 대해서 다 인디펜던트하게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컴플렉시티가 많아졌던 거고, 이게 점점 더 네트워크를 딥하게 만들수록, 즉 점점 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계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존하는 네트워크들은 거의 몇십만, 거의 몇백만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바로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럴넷을 학습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아주 간단한 토익 example에서 봤을 때 이 각각의 인풋에 대한 로스 그레디언트, 여기서 F라고 하는 걸 로스라고 가정하면 F에 대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 프로파게이션을 계산하는데, 포워드는 전체의 파라미터 값들을 어떠한 W를 곱해서 다 포워드 쪽으로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고, 이때 체인룰을 통해서 각각의 로컬 그레디언트와의 곱을 통해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레디언트들을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복잡한 네트워크들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그래프로만 표현될 수 있다면 앞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 현재 노드의 로컬 그레디언트만 잘 계산해 놓으면 이 뒤에서 앞에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 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로컬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나는 얼마나 복잡한 네트워크들도 다 똑같은 룰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현대의 딥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학습이 가능하게 한 가장 시발점이 됐던 거고,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생각해보면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했고 백업 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때 체인 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 각각의 노드의 로스 그레디언트들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멀티플 브랜치로 아웃풋이 나가는 경우는 로스 그레디언트들도 멀티플 브랜치에서 들어와서 서메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면은 어떠한 뉴럴넷 안에 존재하는 모든 뭐랄까요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의 펑션이라는 걸로 제너럴라이즈 하면 그때 인풋이 x와 w였다고 치면 그리고 아웃풋이 h라고 쳤으면 우리는 이 펑션은 뭐 매트릭스 곱도 될 수 있고 뭐 에디션도 될 수 있고 서브트랙션 될 수 있고 뭐 논리는 매핑 펑션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아웃풋과 인풋 사이의 그레디언트 관계, 즉 이 아웃풋과 인풋 사이의 어떤 변화량의 관계인 로컬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할 줄 알면 우리가 모두 다 나머지들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로컬 그레디언트 곱함으로써 각각의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칼라 변수인 경우, 즉 x와 h와 w가 단순한 스칼라인 경우에는 문제가 쉬워지지만 이게 이제 어떤 벡터 폼 또는 벡터와 인풋, 아웃풋가 둘 다 벡터인 경우는 더 이상 이게 간단한 스칼라 곱이 아니라 어떤 그레디언트와 자코비안이라는 컨셉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었고, 이때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자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저런 자코비안이 매트릭스 벡터 곱을 통해서 우리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구현이 되는데,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떤 데이터 패러라이제이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특성이 우리가 딥러닝을 GPU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모델을 봤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 아주 간단한 뉴럴넷이었고 MS 이리게이션 로스를 쳤을 때 우리가 백프로파시 한번 해보자 라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리니어 프로젝션 모듈이 있고 논리어 엑스프레션 펑션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MST 로스 펑션이 있는 경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뉴럴넷을 이 그래프 스트럭처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리니어 모듈, 시그모이드 모듈, MST 모듈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쓴다고 쳤을 때는 각각의 모듈의 로컬 그레디언트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였고 이걸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리니어 프로젝션의 로컬 그레디언트 써볼까요? 로컬 그레디언트는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였고 보면은 이 Z와 W와 X와 B를 이렇게 풀었었을 때 W1이 RD 벡터고 Z가 RM 벡터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는 D by M 벡터라는 걸 여기서 배웠었고, 그쵸? 왜냐면은 각각의 Y 컴포넌트에 대해서 X1을 미분한 게 이 하나의 로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2에 대해 미분한 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R M by N이라는 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각각 잘 계산해 보면 어떤 Z를 WJ로 미분한 값은 RT M 스페이스에 존재하고 이 바이어스로 미분한 값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가 해봐야 될 게 이제 시그모이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됐죠? 일단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 보면 다이아고널 텀들의 1-ZF GZ 곱하기 GZ 형태 로컬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었고, 이걸 이제는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P로 로스를 그레디언트, P를 로스로 미분한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요거 Z를 L을 그 로스를 Z로 미분한 거는 얘 로컬 그레디언트에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얘는 여기에다가 로스를 Z로 미분한 거에 로컬 그레디언트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고, B와 Z에 관한 로컬 그레디언트 곱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LW, DW, 델타 L, 델타 W 분의 델타 L, 그리고 델타 B 분의 델타 L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파라미터 W와 B를 학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룰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투레이어, 뉴럴 넷 같은 경우도 풀 수가 있다고 얘기해줬고, 아주 간단히 이제 이걸 풀어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잘 제출해 주셨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요걸 풀었다고 알았어요. 그렇죠? 요걸 푸는 거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솔루션이겠죠. 그렇죠? 요걸 푸는 것도 알아요, 벌써. 그렇죠? 이건 얘랑 똑같겠죠, 얘도. 그렇죠? 그럴 땐 우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장점은 뭐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를 이걸 이제 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이제 얘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문제는 요거 로스를 P1으로 미분한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풀렸던 문제인 거예요. 이 솔루션과 똑같아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스를 Z2로 미분한 거에다가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했으면 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Z2를 P1과 Z2로 미분한 걸로 구하면 되는 거였고, 우리의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요거만 풀면 되는 거였어요. 요 로컬 그레디언트만 풀면은 이 솔루션은 구해지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다시 무슨 얘기냐, P1과 Z2가 어떤 리니어 관계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우리 리니어 케이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경우, 즉 이러한 경우에 WX WX로 미분한 게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을 답을 찾았으면 되는 거죠. 아니죠? Z. 그렇죠? 때문에 Z를 찾는 문제가 됐었고, 요게 정의만 되면 그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 제가 풀어놨던 게 있을 때, 그래서 솔루션은 뭐였냐? 결과적으로 이 솔루션, 요 로컬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WT 트랜스포즈 로컬 그레디언트 Z2 L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요 텀만 바뀌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이 앞에 예시와 똑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게 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들 잘 푸셨죠? 이렇게? 네. 제가 전체 솔루션은 올려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이거였던 거예요. 로컬 그레디언트를 저 인풋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고요. 저
1분만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왔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메일 오는 걸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돼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몇 명 들어와 있죠? 한번 볼까요? 3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43명이죠? 전체? 한 10분 정도 못 들어오셨네요 오늘. 네. 아 이거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네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하고 계시면 되고 네 L을 W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포즈하는 부분 L을 W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포즈 L을 W로 미분하는 과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맞나요? 네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내고 있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좀 더 천천히 가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W라는 게 M by D 매트릭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러니까 로스를 저 매트릭스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처럼 이 매트릭스 투 벡터 또는 매트릭스 투 스칼라를 정의를 내렸어야 되는 거죠. 얘네처럼 벡터는 정의를 내렸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매트릭스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매트릭스 투 스칼라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푸냐. 저 매트릭스 투 스칼라가 너무 구하기 어려우니까 벡터 투 스칼라의 케이스를 각 컬럼마다 따로따로 계산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봤을 때 요 W라는 게 사실 W1 트랜스포즈 하는 요 W1 한 벡터가 M개의 벡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W라는 게 M개의 벡터고 WI 트랜스포즈가 어떤 D 디멘전의 벡터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WI로 로스를 미분한 거를 그냥 각각의 위치에다가 넣어줘서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행렬 투 스칼라의 미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뭐냐? 얘가 트랜스포즈니까 그냥 뭐 이걸 다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면 각각의 로우가 여기가 되잖아요. 이 각각의 로우마다 따로따로 로스를 계산해 주자는 거죠. 각각의 W1, W2, WM을 각각 L로 미분한 거를 이렇게 각 로우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1이란 벡터로 L을 미분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벌써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쵸? 계산해놨었고 이게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Z번째 이제 인덱스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Z가 1인 경우는 첫 번째가 X고 나머지는 다 빵이고 Z가 2인 경우는 두 번째 컬럼이 X고 나머지는 다 빵이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쳤는데 그래서 저러한 Z를 W1 또는 WJ로 미분한 것들을 각각의 로우에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뭐 이걸 다시 그냥 이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풀어서 쓰면 이 원래 로스를 Z로 미분했던 거에다가 X 트랜스포즈가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보셔야 될 거예요. 좀 못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 배웠던 거고, 뭐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 다 배웠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는 좀 딥러닝 에리아, 즉 조금 딥러닝에서의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 어떻게 다른가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뉴럴 랩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사이파 10이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런 벤치마크는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에어플레인, 오토모바일, 버드, 뭐 캣 이런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에는 뭐 몇 장이죠? 5,000장의 영상들이 있어요. 약. 그래서 전체가 5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즈는 32 x 32 x 3으로 되어 있어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input xn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테스트는 10,000장의 영상이 있어요.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이고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 1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풀 거예요. 자, 가기에 앞서서 아주 간단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xn이 있을 때 우리의 인풋은 32 x 32 x 3개의 변수 텐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뭐 이거를 굳이 원디 벡터로 표현하면은 뭐 3072개의 밸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각각의 픽셀이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0.1, 뭐 0.2, 뭐 0.6 이런 식으로 얘가 뭐 RGB였죠? RGB였죠? 이게 이제 아무튼 전체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매핑 펑션을 설계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 W와 XN이 곱해진 형태가 될 거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죠. 이때 클래스가 10개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 W의 사이즈는 10 by 3072가 될 거고 XN은 3072 by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핑 펑션에 관련된 파라미터 W가 우리가 찾아야 될 파라미터고 이때 이제 이 파라미터를 곱하면 우리는 10개의 넘버, 그러니까 클래스 코어를 가지는 10개의 넘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의 세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W라는 게 과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의미가 있을지부터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더 간단한 예시를 봅시다. 우리의 이미지는 픽셀이 3개밖에 없고 그래서 각각의 픽셀 값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3개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뭐 고양이, 개, 배 이렇게 있고 이때 우리의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또는 리니어 매핑 펑션은 써볼까요? 리니어 매핑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이제 W가 몇이 돼야 되죠? 이 경우는 뭐 3by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여기에 B 바이어스가 3by 1인 바이어스가 곱해지고 우리 아웃풋 FWXN이라고 해주실까요? XN은 다시 한번 3by 1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거죠. 이때 요 W의 요 행렬 이 지금 무슨 색이죠? 이 살구색인 부분의 파라미터가 사실 인풋에 곱해져서 캣이라는 클래스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고 요 보라색 값들이 도구의 클래스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요
뭐죠 이거 초록색이 쉽 배라는 클래스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떠올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예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W가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또는 프로버빌리티를 찾기 위한 웨이트 파라미터였을 때 우리가 이런 32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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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러한 인풋 영상, 사이파10의 인풋 영상을 학습하는 이 W 파라미터는 아까 말했듯이 10by 307이었죠. 죄송합니다. 10by 307이었고 이게 제가 금요일날 수업이 좀 겹쳐가지고 네 조금 목이 아파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W가 10by 307이가 됐던 거고 이걸 한번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W는 아까 말했듯이 W1 트랜스포즈, W2 트랜스포즈, 뭐 W10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은 아까 말했듯이 307의 개수만큼의 벡터가 되는데 이 307의 벡터는 어차피 이제 영상 사이즈로 리쉐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0에 30에 3이니까 그랬을 때 W1, W2, W3를 쭉쭉쭉 그려보면 이 사이파10에 학습한 파라미터 사이파10에다가 사이파10 데이터셋의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한 후 저 W를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이 밑에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W2라는 게 어떤 자동차라는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곱해져야 되는 파라미터가 비주얼라이즈 된 거고 이건 고양이, 뭐 이건 강아지, 이건 뭐야 프로그죠? 개구리 봤을 때 정말 놀랍게도 이 학습된 파라미터들이 뭔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커먼한 쉐입 또는 컬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어렴풋이 얘는 고양이의 어떤 커먼한 쉐입을 가지고 고양이의 커먼한 색깔들을 인코딩하고 있는 거였고 얘는 어떤 강아지의 색깔, 그쵸? 색깔과 쉐입, 얘는 어떤 프로그의 색깔과 쉐입을 인코딩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학습하는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에서의 학습된 파라미터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찾아낸 요 W1부터 W10까지 요 10개의 벡터죠. 사실은 10개의 벡터는 얘가 몇 바이 몇이죠? 307이 바이 1 벡터죠. 이 10개의 벡터는 각각의 클래스를 분별할 수 있는 요 디시전 바운더리 더리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뭐 얘가 W1, 뭐 W6, 뭐 7,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10개의 파라미터 W가 각각의 클래스와 나머지 클래스들을 나누는 클래스파이어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고 그럼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이제는 기본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XN과 이 해당하는 YN 클래스 정답을 주는 거고 이걸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리니어 매핑 펑션으로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W에 XN이 곱해져서 B가 더해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이 W가 잘 학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될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W가 무엇이냐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찾아야 되는 솔루션인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그 에러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러 또는 좋은 W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퀀터파이 할 수 있는, 즉 평가를 낼 수 있는 펑션을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했었고, 뭐 많은 얘기를 했죠. MSE도 했고 MAE도 했고 뭐 로지스틱 크로스 엔트로피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해서 W를 찾아내는 과정, W를 업데이트해서 W를 찾아내는 과정이 옵티미제이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세 개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잘 학습을 해서 10개의 프로버빌티를 뽑아보면 요거 요 FWXN을 값을 뽑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즉 이 의미는 요 영상이 캐실 어떤 프로버빌티 스코어가 이만큼이고 나머지 클래스 스코어가 이만큼이고 뭐 이거는 자동차인 거, 이거는 뭐 개구리인 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좋은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했다. 우리가 가장 맥시멈, 가장 옵티멀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했다면 이 영상에 해당하는 저 클래스 스코어는 디렉트 델타 펑션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캐시인 경우가 제일 값이 크고 나머지는 다 빵이 됐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고,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룰에서 고민하는 거는 기존의 단순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때 이러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프로버빌티를 어떻게 잘 로스 펑션을 정의를 내리고 이걸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 있나요 혹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있긴 한데 오늘 이 부분을 끝내야 이제 우리 프로젝트 나가잖아요. 질문! 그래도 저희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만 좀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셔도 돼요. 다 이해하셨나요? 네, 클래스 스코어가 높을수록 해당 클래스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확률로 바꿀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봅시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고 가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제 리그레션 문제였던 경우는 가장 많이 썼던 게 MSE였죠. 실제로도 딥러닝을 쓸 때도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MSE예요. 뭐 에런놈, MA를 쓰기도 하지만 MSE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리고 뭐 두 개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게 로지스 리그레션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x에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곱해서 파지티브 클래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썼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FW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죠. 자, 오늘 배울 이제 멀티플 클래스인 경우는 그냥 이걸 확장하면 돼요. 자,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라는 걸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이 로스 펑션은 뭐 샘플 n개일 때 n개로 서메이션을 할 건데 이때 각각의 샘플이 어떤 yn이라는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의 프로버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해보자 라는 게 이제 우리의 로스 펑션이 될 거고, 이런 거죠. 어떤 n번째 샘플이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뭐 클래스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까요? C의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얘네의 프로버빌티를 알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 로스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자, 이 n번째 샘플, 이 xn이라는 샘플의 gt를 yn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자, yn이 여기라고 봅시다. yn이 세 번째 클래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세 번째 클래스의 프로버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P 마이너스 로그 필요할까요? 이렇게 주면 자, 클래스는 0부터 1 사이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즉 이 마이너스 로그 P를 미니마이즈 하려다 보면 우리는 클래스의 프로버빌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P라는 걸 여기 사용하는 거고 이제 이러한 로스 펑션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왜 로그를 쓰느냐? 굳이 이러한 특성이면은 뭐 다양한 뭐 쉐입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로그를 쓰느냐라는 문제는 앞선 논의와 똑같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함이었던 거죠. 이런 P라는 프로버빌리티가 어떠한 로그와 만났을 때 가장 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쓰는 건데 뒤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때 n번째 샘플에 대한 n번째 샘플이 C계의 클래스에서 어떤 프로버빌티를 가지는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이게 이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때 뭐 확률이니까 이 PN의 썸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YN이 이제 클래스 레이블인데 n번째 샘플에 대해서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였고 앞선 이 투 클래스인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라지 N2인 경우는 그쵸? 우리는 PN1과 PN2만 있는 경우고 이때 이 두 개의 썸은 1이 됐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YN이 0이었던 경우가 원래 PWXN이라고 치면 우리는 YN이 1인 경우가 1-FWXN이었잖아요. 기억나죠? 얘가 프로버빌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 합이 썸이 1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그 라이클리후드 또는 LL 로스의 n이 2인 경우가 이제 로지스틱 리레이션 로스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질문인가요? 네. YN이 아래 점차인가요? 네. 아래 점차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티플 클래스피케이션 케이스 사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보다 멀티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멀티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이러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어떤 n번째 샘플을 뉴럴넷을 통해서 어떻게 걔의 확률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프로버빌리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소프트맥스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프트맥스에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붙이면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로 되는 거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로우 클래스파이어의 스코어가 프로버빌티로 이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xn 뭐 32by 3이었죠? 이 xn에 어떠한 DNN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뭐 zn이라고 할까요? 이때의 zn이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뭐 z
zn1가 3.2, n2가 5.2, zn3가 뭐 마이너스 1.7이겠죠? 자, 첫 번째로 얘를 우리는 확률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아직 확률이 아니죠? 얘네들 썸이 1이 안 되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러한 소프트맥스식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클래스파이어 아웃풋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텀을 붙여서 걔네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썸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노멀라이즈가 전체를 서메이션 한 거니까. 또 봅시다. 첫 번째, 익스포넨셜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바빌리티가 0보다 크길 바람인 거고, 그래서 여기다 익스포넨셜을 붙이면 뭐 단순히 익스포넨셜 3.2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고 얘는 항상 0보다 클 거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unnormalized 된 probability다 라고 말하면 되고, 이걸 이제 normalize를 하면 요 텀이죠. 하면은 얘가 이제 probability가 되고, 이때 probability의 sum은 1이 되겠죠. 이게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뭐냐? 이런 probability를 가지고 요 LL 로스로 미분을 로스를 계산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YN이라는 클래스 벡터가 뭐 첫 번째 클래스가 해답일 때는 1, 0, 0, 0, 0, 두 번째 클래스가 답일 때는 0, 1, 0, 0, 0, 1, 0, 세 번째일 때는 0, 0,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YN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요 두 개를 그냥 단순히 어떤 컴페어만 하면 우리의 로스 펑션은 마이너스 로그인데 pn yn이고 이때yn이 여기서 루트맥스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p yn xn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요 소프트맥스 텀이 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로스 펑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로스 펑션은 마이너스 n분의 1의 라지 m으로의 서메이션인데 로그 pyn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로그 익스포넨셜 znk인데 k가 yn이었죠? n으로 정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요 클래스파이어 아웃풋 znk에다가 소프트맥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로그로 로스를 주면 이게 이제는 소프트맥스 플러스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로스가 되고, 이러한 형태의 미니마이제이션은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 Z에다가 소프트맥스 붙여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붙인 다음에 ፐ플법하게 해서 이 DNN을 학습을 하면 이 DNN이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예시를 봅시다. 자, 앞에 예제와 비슷해요. 원레이어 뉴럴 넷인데 이번에는 그 MSE로 리그레션 풀지 말고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를 한번 풀어봅시다. 세팅은 똑같고 인풋이 x고 여기서는 d 디멘전을 벡터로 해봅시다. 아웃풋은 m이라고 해봅시다. 클래스 개수겠죠 그러면? 우리 러너블 파라미터 w는 m by d가 됐어야 되는 거고, 우리 바이어스도 있을 텐데 이 바이어스도 m by 1이었던 거야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뉴럴넷에서는 인어프레션 모듈 벌써 생각했죠? 그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가 돼버리는 거고 더 이상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맥스가 되는 거고 이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로스를 줘봅시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파게이션을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러한 뉴럴넷을 이제 이렇게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해야죠. x가 d by 1이고 w가 n by t, b가 n by 1, z가 n by 1,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은 여전히 n by 1이겠죠? 왜냐면 그냥 각 엘러먼트마다 그쵸. 각 엘러먼트마다 익스포넨셜을 붙여서 노멀라이즈 한 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LL로스가 여기 있을 거고 GTY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전략은 똑같아요. 어떻게 풀 거냐? 이 로스가 있을 때 로스를 P로 미분한 걸 계산하고 로스를 Z로 미분한 걸 계산하고 W로 미분한 거, D로 미분한 거, X로 미분한 거를 각각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 값이 여기 영향을 주도록 생각을 할 거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백프로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모듈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 자, 리니어 모듈에 대해서 벌써 계산해놨죠? 저번 시간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소프트맥스와 LL로스의 경우에 로컬 그레디언트만 찾으면 끝나요. 그러겠죠? 로컬 그레디언트를 찾아봅시다. 자, 이걸 찾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지막 백프로페이션을 풀어봅시다. 자, 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줍니다. 로스 펑션의 yn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님? 아니면 여기서? 혹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N이라는 게 벡터란 말이에요. 사실 어쨌든 이 PN이라는 벡터는 PN1 이 각 클래스마다의 프로바빌리티니까 클래스가 C개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정답이 알고 있으면 YN이라는 정답이 2였으면 이 값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3이면은 해당하는 인덱스만 가져와서 로스를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YN이 이제 여기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N이 그 샘플의 개수만큼 그냥 이 라지 M개만큼 저 로그 펑션을 로그 값을 그냥 서메이션 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 빨리 끝내고 빨리 이해를 하고 정말로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학문도 아니고 사실 이론적인 학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적용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학들은 사실 엄청난 뭔가 수학적 백그라운드에 뒀다기보다는 정말 그 딥러닝이라는 머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빌려온 수학들이 대부분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 진짜 임플리멘테이션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우리 한번 요거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실제 내가 정말 프로그램을 짜서 저 10개의 클래스를 한번 나눌 수 있는 머신을 만들 수 있는지 해봅시다. 한번.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소프트맥스와 LL로스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찾아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점점 더 복잡해지죠? 자, 소프트맥스의 로컬 그레디언트. 소프트는 이렇게 정의가 됐죠? 어떤 z가 스코어 값일 때 여기서 보면 요거라고 치고 얘가 프로비트라고 치면 p라고 칠까요? P라고 치면 그리고 이제 이 노멀라이즈 텀을 이렇게 다시 써보죠. 자, 요 P를 Z로 미분한 값. P는 지금 여기서 n by 1 Z는 여기에서 뭐죠? Z도 n by 1이죠? 이 때문에 이 D라는 매트릭스는 전체는 큰 매트릭스가 될 건데 Z1으로 P1을 미분하고 P2를 미분하고 PM을 미분하고 두 번째로 오는 P1 Z2를 P2 마지막은 PM을 ZM으로 미분해서 이게 어떤 라지 매트릭스 D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n by m이 돼야 되는 거고 이때 하나의 샘플을 뭐 DAB라고 할까요? AB는 로우와 컬럼의 인덱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소프트맥스 식이 있으니까 각각의 PA를 ZB로 미분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돼요. 결론 해보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수식이 나중에 엄청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건데 그 정리가 되는 걸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정리하면 각각의 DAB 요한 엘러먼트 하나는 어떤 PA와 PB와 어떤 디렉트 델타 펑션 즉 A와 B가 같을 때 다이아고널 일 땐 1이고 나머지는 빵인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돼요.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해보세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이걸 왜 제가 그냥 넘어갔는지. 자, 두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인데 이제 소프트맥스 로그 라이클리후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냐? 로스가 마이너스 로그 PYN이니까 여기서 그냥 n은 지웠어요. 어떤 샘플의 인덱스인 n은 지웠고 이건 사실 이거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p인 경우가 이렇게 합의인 거고 자, 요거 이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건 사실 각각의 로스를 P1으로 미분한 거와 각각의 로스를 P2로 미분한 거 각각의 로스를 PYN으로 미분한 거 PC로 미분한 거에 벡터가 되는데 그렇죠? 뭐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근데 뭐 이 텀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빵이겠죠. 그래서 0이고 얘만 살아남을 거고 왜냐면 PYN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로스에 그때 로그 미분하면은 1분의 PYN이죠. 그래서 결론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건. 그래서 로스를 P로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나머지가 다 0이고 이 YN인 경우에만 1 over PYN으로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YN이 이제 GT 라벨인 거고 자, 우리 이제 소프트맥스와
NL 로스의 로컬 그레이디언트 계산했으니까 전체를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로스를 P로 미분한 거. 여기는 뭐였죠 아까? 여기 벌써 계산해놨네. 이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L을 Z로 미분한 거. 어디죠? 요거는 여기에다가 소프트엑스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곱하면 되는데, 소프트엑스 로컬 그레디언트가 이거였죠. 그렇죠? 자, 이게 엄청 복잡하지만 이 D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요거, 우리가 벌써 정리해놓은 요거와 소프트맥스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얘와 요 D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형태인데, 이걸 정리가 쭉쭉쭉 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P-Y가 돼요. 정말 신기하죠? 사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소프트맥스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익스포넨셜 텀들이 들어가고 이걸 실제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매우 복잡하지만 얘를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 Z를 로스를 Z로 미분을 하는, 즉 Z라고 하면 여기서 소프트엑스의 인풋이었죠. 네, 소프트엑스의 인풋인 Z로 미분하는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소프트엑스의 아웃풋과 정답이 Y를 빼주는, 그러니까 P-Y로 정리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로그 익스포넨셜 텀들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팩트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한 특성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클래스파이어가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스테이블하게 학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하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로스를 계산할 때 뭔가 막 이게 분모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알다시피 분모가 0이 돼버리면은 뭐 막 뭐라고 하죠? 난값이 뜨고 뭐 발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사실 뭐랄까 간단하게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학습의 스테빌러티도 사실 더 높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린 이걸 알았으니까 이거 연관된 W로 미분한 거와 B로 미분한 것들도 쉽게 체인 룰로 정의할 수가 있고 앞에 배웠던 걸 똑같은 거죠. 자, 풀었어요. 끝났어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LL로스의 로컬 그레디언트가 있으니까 앞에와 똑같이 어떤 W와 B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들도 계산을 한 거죠. 자, 다 됐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 그럼 나올 수 있죠? 그럼 투레이어 뉴럴넷을 소프트웨어 클래스파이어로 미분한 게 어떻게 될까?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제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프로젝트 1을 풀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걸 무조건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투레이어 뉴럴넷도 저렇게 이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도 알았고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딥러닝을 학습할 때와 쳤을 때는 이제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라 디센트라는 걸 이제 많이 쓸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트레이닝 샘플들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막 이렇게 표현돼요. n개만큼 있겠죠? 근데 이게 n이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n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5만 개인데 뭐 이제 정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씩 가는데 얘를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 이 로스가 어떤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 샘플에 해당한 서메이션의 개수로. 근데 이제 이게 n이 너무 크면 n이 너무나 크면 뭐 리얼리 휴즈라고 표현합시다. 리얼리 휴즈하면 더 이상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는 학습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뭐 하나 정도 더 보고 가면 여기서 이제 에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한 번 다 고려를 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샘플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 에폭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n이 너무 크면 계산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미니 배치라는 컨셉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트레이닝 셋을 어떠한 임의의 개수로 묶어서 이 그레디언트를 요 सब셋마다 따로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सब셋마다 각각 업데이트를 해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미니 배치의 컨셉이고 요거를 이터레이션 돌면서 랜덤하게 바꿔주면 우리가 어떤 노이즈가 있겠지만 학습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즉 n이 엄청 클 때 모든 n에 대해서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떤 सब셋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될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샘플을 몇 개씩 할 거냐, 뭐 32개 할 거냐, 64개, 128개 정도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떤 n번의 에폭을 돌면서 n번의 이터레이션 돌면서 그 안에서 트레이닝 셋을 어떤 배치들로 나누고 배치라고 하는 컨셉은 이런 सब셋들로 나누고 그 सब셋들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 미니 배치가 이제 트레이닝을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패럴라이즈에서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이제 GPU 사용을 했을 때 맥시마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계산해서 서메이션을 하니까 천천히 가지만 좀 정확하게 가겠죠. 이에 비해서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는 랜덤 샘플링을 하니까 처음엔 좀 지글지글 거릴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된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글지글 거리면서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글로벌 미니멈 또는 미니멈에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결과론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딥러닝 방법들은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라는 컨셉을 쓴다. 즉 미니 배치 기판에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거 말고도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과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을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챕터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테크닉들을 배울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 왔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개별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알고리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알고리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제가 메일 보냈듯이 이 과제는 파이썬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반 만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파이썬까지 다 가르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쪼개내서 강의만 듣고 그 정도로만 지나가겠다 하면 정말 그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머신러닝, 조금 더 딥러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얻어가고 싶으면 사실 시간을 더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 강의 듣는 1시간 반뿐만 아니라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썬 첫 번째 프로젝트는 파이썬으로만 쓸 건데 파이썬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정말 쉬워요. 파이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언어, 뭐 매틀랩은 좀 다른데 C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그래서 코드도 다 직관적이고 그 때문에 혼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스터디 같은 걸 하면 좋을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여건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 뭐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셔도 돼요. 자, 이 프로젝트 어차피 계열 프로젝트긴 한데 마지막 코딩은 따로 하겠지만 뭐 여러 명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같이 구현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레포트와 마지막 코드는 다 따로 구현해서 제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뭐 파이썬 튜토리얼부터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올려드렸고 다 못 다룰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이 레벨과 어떤 뭐랄까 수도 코드처럼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매우 강력한 툴이에요. 그래서 거의 현존하는 모던 딥러닝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이썬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이 안에서는 C로 잘 인코딩이 되어 있고 정말 더 밑단에는 베릴로까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유저들이 쓰는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이 파이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이야기해서 이제 파이썬 튜토리얼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제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따라가 보시면 되고 정말 스크래치부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2시간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만큼의 시간도 못 쓰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따라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뭐 까는 법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윈도우인 경우 이렇게 까시면 되고 뭐 맥,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맞게 깔면 돼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건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까는 법도 다 있고 제 노트북 어떻게 쓰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쭉쭉쭉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코딩을 해볼 건데 이제 코딩을 하려면 파이썬의 문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데이터 타입 뭐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스트링 문자죠? 리스트라는 개념, 슬라이싱, 그 다음에 뭐 딕셔너리에서 루프를 어떻게 도는가, 셋이 무엇인가, 튜플이 무엇인가, 그리고 파이썬으로 펑션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쓸 건데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행렬 연산을 좀 더 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주 간단한 예시들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보다 보면 이제 SCI 파이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더 쓸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어떤 플라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경우 많이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면 이러한 튜토리얼 잘 따라하고 세팅을 잘 했다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1을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프로젝트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 MLP 임플리멘테이션일 거고 자, 우린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풀어서 이 사이파10 데이터셋에서 우리의 모델을 학습시켜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모델인데 사실 이 모델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어려운 모델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딥러닝이 제가 진입장벽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코딩들도. 임플리멘테이션 자체는. 그래서 요거가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만 잘 풀 수 있으면 아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드밴스드 임플리멘테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델은 W1과 W2와 바이어스 1,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는 이러한 매핑 펑션이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거 렐류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그모이드만 생각했었는데 렐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렐류에 해당하는 로컬 브레이드한트를 찾아서 곱해주는 걸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로스가 어떤 소프트 클래시파이어 로스와 레귤라이징 로스라 구성되게 만들어야 되고
바이어스에는 레귤레이션을 넣지 않아도 되고 WMR 레귤레이션 넣어야 되고 제가 올려줘 이걸 처음부터 다 잘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블랙보드에다가 이 뼈대가 되는 코드는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읽어보시고 요 코드 내부에 있는 빈칸으로 된 부분만 채워 넣으면 돼요. 채워 넣으면 되고 이제 여기 세팅하는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데이터셋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코드를 보면 요 주피터 노트북 쪽과 요 뉴럴넷이라는 파트에서 스타트 코드와 엔드 코드라는 태그가 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뭘 하는 부분이냐면 뭐 앞에랑 뒤에랑 읽고 뭐 쓰고 하는 건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냥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과정들만 우리가 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고 구현하면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네, 제가 이제 요걸 다 올려드렸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넘파이로 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코드들은 다 짜 있어요. 뭐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 요거만 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들을 채워 넣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좀 막막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되고 요 넘파이 걸 따라가서 척척척 보다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따라가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겠죠? 네, 그거고 자, 오늘부터 2주입니다. 제가 파이썬 튜토리얼 보라고 하셨던 게 일주일 전이니까 이 과제를 구현하는데 2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 드릴 거고 다음 2주 후에 저희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면 됩니다. 레이트 플러스 있고요. 하루마다 25%씩 있고 코드와 레포트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으로 자유 양식이고 내 코드에 대한 구현 설명과 결과 그리고 자유로운 디스커션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좀 잘 알려진 예시예요. 사실 NLP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인터넷 쳐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사실 구현 잘 돼 있는 게 많아서 참고는 해도 돼요. 근데 당연히 이 많은 수많은 그 코드들이 잘 구현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현을 하다가 중간에 한 대까지만 내셔도 되니까 정말 베끼시면 안 돼요. 정말 저희가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동료들 거나 뭐 인텔 소스에 나오는 것들 절대 베끼면 저희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다 잡힐 거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못 받으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 또는 필요하신 분들끼리 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제출은 개인적으로 다시 구현해서 각자의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2주라는 시간에 하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을 들인다면 2주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파이썬 튜토리얼을 따라서 내가 파이썬 구현에 준비가 됐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수고하셨고 저희 지금 오늘이 9강째잖아요. 그쵸? 정말 많이 왔어요. 그쵸?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15강까지가 있으니까 반을 넘게도 많이 온 거고 이 프로젝트랑 하나 정도 프로젝트를 더 하고 프로젝트 마감하고 기말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고사가 없었는데 기말고사 때 저희 처음부터 이제 전체 범위잖아요. 절대 다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오픈북이긴 한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안 본다고 해서 절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공부 안 하셨으면 안 되고 정말 시간을 들이셔서 공부도 해보시고 구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들 받겠습니다. 네, 개인 프로젝트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별개로 움직이고 있죠. 개인 프로젝트는 지금 개별 프로포절 받았고 개별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저거 이제 기말고사 거의 직전에 파이널 프로젝트를 받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22페이지, 24페이지요? 네. 자, 24페이지에서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훨씬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의 가정은 뭐냐면은 우리의 라지 n개에 존재하는 모든 샘플이 모두 다 인라이어인 경우를 가정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샘플들은 어쨌든 서브셋이기 리얼 데이터에서 샘플링한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한 서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될 수도 있다. 라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accurate estimation of gradient라는 표현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샘플이 만 개라면 자, 샘플이 만 개라면 만 개에서 그레디언트를 모두 다 계산을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한 에폭인 거고 SGD라면 1만 개의 샘플에서 1000개씩 랜덤하게 잡아서 10번 돌리면 원 에폭. 맞아요. 원 에폭이에요. 네. 네, 맞아요. 세원님 맞는 설명입니다. 단어 선택인데 혼자력 있는 과제여서 그러셔도 돼요. 네, 네, 너무 사실 굳이 해본 거 다시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요거 우리 프로포잘 그 거기 어디죠? 그 블랙보드에 프로포잘 그 슬롯을 일주일 연장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개인 프로젝트로 바꾸시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주셔도 됩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점은 최대한 두 프로젝트당 동일하게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프로젝트에서 훨씬 더 어려운 걸 구현했다고 해서 절대 더 좋은 점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프로포잘에서 한 학기 동안 임프로를 시켰던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노력과 우리가 이제 요 상대적으로 쉬운 구현이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본인들이 보여드렸던 노력을 제가 최대한 개인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학생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